이것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현재 토트넘 핫스퍼는 주장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핵심 선수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게 패배하며 현재 리그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국제경기 후에 5주차에 에스턴 빌라와 1주차에 맨체스터 시티와 연속으로 경기를 가져야 하는 어려운 일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팀은 핵심 선수들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미드필더 자리인 제임스 매디슨의 대체자 후보 명단이 거론되고 있어 많은 토트넘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명단에는 토트넘의 전설적인 전 선수도 포함되어 있어 부상에서 회복 중인 매디슨마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축구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과연 누가 토트넘으로 이적할까요? 우리는 세부 정보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팀 구성을 재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팀에서 정확한 패스를 손흥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토트넘은 중앙 수비수와 미드필더 포지션의 대체 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매디슨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은 3주 전 경기 도중 발목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매디슨의 발목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매디슨의 발목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장기 결장이 예상되며 그의 복권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약속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 핫스퍼는 주장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 선수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게 패배하며 현재 리그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경기 이후에는 에스턴 빌라와 맨체스터 시티와 연속으로 맞붙어야 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팀은 핵심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대체 선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제임스 매디슨의 대체자 후보 명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단에는 토트넘의 전설적인 전 선수까지 포함되어 있어 부상 중인 매디슨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축구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과연 누가 토트넘으로 이적할까요? 우리는 세부 정보와 팬들의 반응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팀 재구성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팀에서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토트넘은 중앙 수비수와 미드필더 포지션의 대체 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매디슨을 대체할 선수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은 3주 전 경기 중 발목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매디슨의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매디슨의 발목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장기 결장이 예상되며 그의 복권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국가대표팀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카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성과로 그는 골든볼을 수상하며 발롱도르, 즉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모드리치가 축구계의 영광의 길을 걸었지만 이번 시즌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손흥민과 같이 한 클럽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발베르데, 카마빈가, 추아메니 그리고 젊은 재능 주드 벨링햄을 여름에 영입하며 팀의 중원을 세대 교체했습니다. 모드리치의 출전 시간은 크게 줄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레벨레보에 따르면 모드리치는 모든 대회에서 242분만 출전했는데 이는 지난 시즌 같은 시점에 406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모드리치는 과거 가레스 베일이 그랬듯이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전설적인 위치를 확립한 손흥민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모드리치가 호흡을 맞추게 되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매디슨 대신 벤탈크루나 사르가 아닌 토트넘의 전설 모드리치가 그의 미드필더 포지션에 영입될 수 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표했으며
이는 언론에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드리치 영입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며 메디슨은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레디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모드리치는 손흥민의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메디슨은 모드리치에 비해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드리치가 합류한다면 메디슨을 주전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등등. 사람들은 모드리치가 합류할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메디슨은 손흥민과의 경기 후 충돌과 불만을 표출하는 등 개인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상은 충돌이 아닌 자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논란도 있어 메디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메디슨이 회복 후 토트넘에서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구계의 비밀 속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선두팀 토트넘 핫스퍼가 주목할 만한 전략적 움직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웬헨글라드바흐에서 활약 중인 일본에 떠오르는 스타 코 이타쿠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이적 이야기는 비밀리에 유지되었으나 영국의 유명한 스포츠 미디어 팀토크에 의해 한국 시간으로 13일에 갑자기 공개되었습니다. 소스만이 알고 있는 독점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이타쿠라를 영입하여 팀의 수비를 강화하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팀의 주요 수비수 미키 반데어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 장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포스테코글루가 이타쿠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셀틱을 이끌던 시절, 그는 이타쿠라를 팀에 영입하려고 한두 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의 샬케 04에서 뛰던 이타쿠라는 셀틱 대신 웬헨글라드바흐로 이적을 결정하며 그의 커리어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한순간에 붕괴된 상태이다. 지난 7일 첼시와의 경기에서 중요한 선수인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퇴장당하였고 미키 반더벤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였다. 팀의 수비 선수가 대체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토트넘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였다. 체육대회가 곧바로 이어진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와 에릭 다이어가 중앙 수비를 담당했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원래 왼쪽 풀백 선수이며 다이어는 시즌 초반에는 별 주목받지 못하다가 첼시전에서 급선무로 출전하게 되었다. 사실상 그는 울버햄튼과의 경기가 이 시즌에서 두 번째 출전이었다. 토트넘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1대4로 패하였고 울버햄튼과의 경기 역시 1대2로 패하였다. 앞선 10경기에서 8승 2무라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토트넘이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패해 리그 4위로 내려앉았다. 시즌의 시작부터 10경기 동안 9점밖에 실지 않았지만 지난 두 경기에서는 총 6점을 허용하였다. 이타쿠라 코는 1997년 태어난 일본의 수비수이다. 그의 신장은 186cm로 중앙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 제1리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프로로 데뷔하여 베갈타 센다이를 거쳐 2019년에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다. 이타쿠라의 현계약 체제하에 있는 팀은 맨체스터 시티이다. 그러나 그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고 즉시 네덜란드의 프로닝언으로 임대 이적하였다. 이후에는 샬케로 임대 이적하였다가 2022년부터 현재 소속인 웬헨글라드바흐에서 활동하고 있다. 웬헨글라드바흐에서의 첫 시즌에는 리그에서 총 24경기에 출전하여 2개의 도움을 주었고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 7게임에서 2골을 넣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딩이 그의 강점이다. 또한 그는 일본의 축구대표팀의 중심 선수이기도 하다. 2019년에 처음 대표팀에 발탁되었으며 A매치에서 총 22경기에 출전하였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으로 출전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열린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는 주장으로 활동하였다.